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최근 미국이 신용등급을 강등을 당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신뢰가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채권의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며 채권 금리가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반등에 성공을 하며 마이너스 2%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채권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여 시장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주식은 계속 상승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은가요?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을 운영을 하게 되었으니 영상 내용이 좋았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지원해주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미국의 경우 장기 채권이 계속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 채권 20년물과 30년물은 5% 가까이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채권의 가격이 이렇게 흘러가자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를 돌파를 했다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렇게 오른 것은 잠재적 구매자에게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비판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금 미국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구매력에서 위기에 빠져 있는 중에 있으며 이것은 주택뿐만이 아니라 증시도 이제는 구매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어버리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최고치의 주택가격 이러한 것들을 엇물려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접는 게 지금의 현 상황이기도 하죠. 주택 매매는 2024년 증시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치로 폭락을 했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 3월까지는 계절성이 부여가 되어 주택 매매에 있어서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바쁜 시기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 시기에도 매매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임무한 말을 했기도 했죠. 이렇게 지금은 금리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리를 낮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죠. 바로 관세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관세 때문에 생겨나는 인플레이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 부담스러운 높은 금리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올해 금리를 한 번 정도밖에 인하하지 않을 것이며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물가 상승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더 지연이 될 수 있다고 말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자 올해 경제 성장은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에는 큰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관세 상황이 언제 안정이 될지도 모르고 더 많은 정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또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을 당하면서 미국 부채 등급과 관련하여 레오 달리오는 신용등급은 정부가 부채를 갚지 못할 위험만 평가하기 때문에 신용 위험을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부채 국가들이 부채 상환을 위해 화폐를 찍어낼 경우 채권 보유자들이 통화가치 하락으로 손실을 입게 될 큰 위험은 신용등급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정부 부채의 위험은 신용평가 기관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기 때문에 신용등급 강등 이런 것을 증시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행동을 아이러니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어도 아이러니하게 증시는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불확실성이 높은데도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장에 좋은 경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라는 상황이 보여졌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높은 이자율로 증시에 투자를 하면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규모가 큰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수익률이 넘어가 버렸으며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팔아서라도 증시를 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무려 이자율이 5%, 7%의 안정적인 자산을 포기하고 증시의 모멘텀이 부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증시는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말고도 22년부터 계속 돈의 쏠림이 AI 관련주로 몰렸고 IT 쪽에 몰렸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쪽 분야에 돈이 몰리게 되어버리면서 증시는 속에서도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고 발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IT, AI 기업들, AI와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제조업, 오프라인, 화장품, 내수 관련 주식들은 처참하게 계속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AI 관련하여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 분야에 투자를 하기 위하여 높은 이자율을 주더라도 이 관련 주식들을 계속 구매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그러한 모습을 증명을 하듯이 최근 엔비디아의 경우 대만 정부와 협력을 하여 대만의 AI 슈퍼컴퓨터를 구축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으며 엔비디아의 자사 생태계 CPU와 GPU를 긴밀하게 연결을 하며 기업의 맞춤형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칩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퀄컴, 마벨, 미디어텍 이러한 파트너사들이 이미 자사가 만든 칩을 엔비디아의 GPU와 통합을 하여 고성능 AI 팩토리를 구축을 할 것이며 이 플랫폼은 지금 나온 AI보다 14배 정도 빠른 AI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데이터 센터 말고 로봇에도 플랫폼을 지원하여 차세대 산업혁명에 AI가 주도할 것이라고 말도 했고 말이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버리자 증시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증시라는 것은 결국 미래의 가치를 전부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산업 분야에 먹거리가 있다는 기대감으로 투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엔비디아가 되었고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몰리기도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버린 것이기도 하죠. 이러한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되어버리니 경제에 있어서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해주는 반도체에 있어서 낙관적인 전망도 끝도 없이 나오고 있으며 2025년과 2026년 계속 반도체 부분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며 미국 관세와 AI 확산 규정이 최종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4월 초에 우려했던 것보다 이러한 것들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왔으며 이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장,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됐음에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는데 이번 분기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은 하긴 하지만 AI 반도체인 H20 수출 제한으로 약 40억 달러의 타격을 입어 앞으로 전망에 있어서 전분기 대비하여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며 컨센서스는 약 30억 달러 성장을 하여 4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기는 하지만 이는 너무 높은 수치일 것이라고 지정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가 하반기에 강세를 보일 것이고 여기에 하이퍼스케일 자본 지출과 완화된 AI 수출 규정 그리고 중동 지역의 수출 증가 등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AI 시장이 계속 2년 동안 몰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또 이러한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은 2026년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중국과의 관세로 인한 협상이 무척이나 더 중요한 요소로 보여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모멘텀이 꺾일 것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듯이 중국과 미국이 제네바에서 좋은 협상을 했다고 기사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이 합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자기 방식을 계속 고집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도 했으며 미국은 중국 생산자들이 관세 비용을 흡수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은 맞지만 높은 이자율을 시장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자 부담률보다 기대하고 있는 증시 수익률이 더 크기 때문에 채권에서 증시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증시가 수익률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바로 AI 덕분이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무척이나 커져 있고 AI에 돈이 계속적으로 쏠리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모멘텀이 2026년까지 지속이 될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AI 수익률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가 언젠가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AI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앞으로 수익을 많이 벌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AI 관련하여 수익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경우 AI로 인하여 수익의 증가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AI 투자에 대한 것에 대비하여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까지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AI라는 것이 명확하게 수익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라는 부분에 속하고 있고 광고라는 부분에 매겨져 있기 때문에 AI 투자 대비하여 얼마만큼 수익이 나오는가는 지금 정해진 바도 없고 지금은 당연하게 AI가 활성화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아 또 시장의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 수익이 조금이라도 증가를 하게 되면 그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